한철 대표의 소나기는 피해가자. 소나기가 매일 내리니까 이게 겨울 장마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자, 우리의 우비나 우산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스몰캡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유아증권 최성환 스몰캡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또 속담 얘기인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 이렇게 궁색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하늘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억장만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참 어렵죠. 오늘 바로 그냥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서 기업 공부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기업을 공부해볼까요? 오늘은 셋톱박스 업체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실적에 좀 기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가온미디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셋톱박스 업체 가온미디어. 한때는 이 셋톱박스 시장이 TV 보급에 따라서 굉장히 넓은 시장이었고, 휴맥스라는 기업은 제 기억에도 과거에는 코스닥의 삼성전자다. 이런 정도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는데 요즘은 워낙 이 산업이 사이클이 빨라가지고 또 묻히다가 이제 다시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최근에 아날로그 TV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에서 지금 애플 TV라고 하는 스마트 TV를 내년서부터 좀 본격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IPTV 가입자가 지금 6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셋톱박스 업체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한번 좀 기울여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KMW라는 기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통신 장비 쪽이라고 했죠? 네. LTE라고 하는 산업은 우리가 CF를 통해서만 얻는 귀에 익숙한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대의 주류적인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보니까 요즘 어려운데 왜 기아차 중에 K 시리즈 보면은 스마트카 나오는데 결국에는 휴대폰으로도 시동을 걸고 통신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일단 통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일단 저번에 한번 KMW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상당히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LTE라는 시장 자체가 앞으로의 시대의 주도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셋톱박스와 관련된 것들도 애플에서 애플 TV가 나오면서 이제 스마트 TV 쪽의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도 주류적인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LTE 관련된 왜 KMW를 제가 말씀드렸었냐 하면 지금 보고 계신 표를 보시면은 LTE와 관련된 통신 장비 업체들의 실적 추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에이스테크의 경우는 지난해까지 우호적인 실적을 보여다가 RRH에 대한 그런 대응력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어려운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고요. 웨이브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LED 소재를 개발하는 자회사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매출들은 좀 꾸준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KMW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적자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턴어라운드를 시작으로 하면서 분기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MW 같은 회사를 LTE 통신 장비의 주도주다,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가온미디어 또한 셋톱박스 시장에서 주도주다, 이렇게 우리가 대장주다라고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이제 주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실적과 관련된 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비교 업체들하고 같이 나오는 거면 더 좋겠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온미디어와 휴맥스, 토필드, 홈캐스트의 실적 추이인데요. 표에 나타났듯이 이제 휴맥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매출액 사이즈도 한 800억 정도, 8천억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셋톱박스 리테일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소매 시장에서 셋톱박스를 사는 그런 시장의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좀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부터 지금 턴어라운드를 시작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제 가온미디어와 함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KMW와 마찬가지로 지난해까지는 기술 개발과 그리고 생산 능력 확대에 투자를 해오다가 올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고요. 매 분기 지금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 3분기 실적 또한 매출액 457억 원에 영업이익 21억 원을 기록했고요. 4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매출액 600억 원에 영업이익은 3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쪽 셋톱박스 시장에
뭐 이런 턴어라운드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고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적과 관련된 업체로서 좀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보여주신 표는 동종 업체에 비해서 일단 이렇게 보면은 가온미디어 숫자는 작은데 휴맥스는 외형에 비해서는 네, 이익이 작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박리담에네요. 네, 예. 근데 이 매출에 비해서는 이익의 질이 여타 뭐 휴맥스, 토필드, 홈캐스트보다는 가온미디어가 낫다. 네. 그 요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그 셋톱박스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제 IPTV 가입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뭐 발표가 나왔고요. 이동통신사들이 최근에 결합상품 마케팅을 확대를 하고 있으면서 IPTV에 대한 그런 그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IPTV 프로그램이 또 지상파에서 일주일만 지나면 또 무료로 그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이제 아날로그 TV 가입자들이 이제 디지털로 전부 다 전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등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모바일 IPTV 그리고 엔스크리닝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뭐 IPTV 가입자는 꾸준하게 확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과 IPTV 가입자들은 모두 이 셋톱박스가 필요로 하는 그런 고객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케이블 방송국 같은 이런 방송사 중심으로 해서 셋톱박스가 보급이 됐다면 앞으로의 셋톱박스 수요는 그 유무선 통신업체 그러니까 SKT라든지 SK 브로드밴드, 뭐 LGU 플러스 KT 같은 이런 통신업체들 위주로 셋톱박스 수요가 지금 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글로벌 셋톱박스의 그런 시장 규모 데이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은 그 맨 아래 부분은 이제 케이블 업체들의 셋톱박스 수요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IP 하이브리드라는 그 표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칸의 그 성장성이 상당히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통신 사업자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온미디어가 뭐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이런 IP 하이브리드 관련된 셋톱박스 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거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애플에서 애플 TV를 내년서부터 상당히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스마트 TV와 관련된 셋톱박스 업체들에 대한 그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애플에서 내년부터 이 스마트 TV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뭐 삼성전자가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들도 하겠다고 하겠죠. 근데 이 셋톱박스라는 것이 내장형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네, 그러는데 지금은 다 외부에 꺼내져 있는데 네. 뭐 내장형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셋톱박스 시장에 애플의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내장형이 좋다, 외장형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그 제조사들의 그런 뭐 니즈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일단 스마트 TV가 잘 구동되기 위해서는 이제 스마트 박스라고 하는 셋톱 박스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셋톱 박스가 바로 그 가온미디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다음 TV와 관련된 셋톱 박스거든요. 다음에서 TV를 컨텐츠를 보급을 하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 TV의 거의 국내 원조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구동이 가능한 스마트 박스를 지금 가온미디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테일 그러니까 옥션이나 이마트를 통해서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2분기서부터 판매가 시작됐는데 지금 3만여 대 정도가 판매가 됐고요. 개당 가격이 20만 원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 판매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마트 박스를 기존 일반 그 디지털 TV에다가 중간에 꽂기만 하면 이제 그 다음 TV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무료로 다 보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처음에 셋톱박스만 구입을 하면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무료로 계속 컨텐츠들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스포츠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그런 유저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한 5만여 대 정도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리테일 소매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말씀드린 KT라든지 SK텔레콤 같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그런 오퍼레이터 시장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그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적을 기반한 현재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10월과 11월 달에는 주가가 많이는 아니지만 대략 한 뭐 3,000원, 500원 선에서 4,000원 선까지는 좀 상승했군요. 네. 그럼 뭐 주가 수익 비율, PER 이런 것도 좀 보고요. 한번 마무리 쳐볼까요? 네. 일단 그 가온미디어의 실적은 올해 뭐 4분기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부분에서 뭐 성장성은 뭐 상당히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온미디어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온미디어의 영업이익은 2011년도에 76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2년도 1분기서부터 바로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그 매분기의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IPTV의 가입자 확대, 그리고 스마트 TV의 보급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올해 4분기에도 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그 가온미디어는 스마트 TV 박스 시장에서 그 국내 업체로서는 가장 먼저 이제 다음 TV를 런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그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주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내년 1분기에 그 비수기지만 500억 원 이상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호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화증권에서는 그 가온미디어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6,000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몰캡 공략주, 최근에 그 IPTV 보급 확산에 따라서 셋톱박스라는 것이 다시 또 인구에 회자되고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답니다.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하니 가온미디어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유화증권의 최성환 애널리스트와 함께 오늘은 가온미디어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